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스닥 그 차트에서 보시면 620포인트를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620포인트를 또 깨고 614.6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똑같이 이때 그 빼고 그 다음날 강하게 아래꼬리 달면서 양봉 띄워줘서 반등을 해줬었는데 엄청나게 밀리면서 오늘 또 빠졌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그 유가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현재 유가가 한 30% 이상 그 폭락을 하면서 그 유가 시장이 쫙 빠지다 보니까 그게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코로나19가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그 수요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금액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 생산량을 좀 줄여버리면 유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텐데 생산량을 좀 줄이는 감산하는 생산량을 줄이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우디하고 러시아 쪽이 협상을 하다가 생산량을 줄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요는 감소되는데 물량은 많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 법칙에 의해서 금액이 더 떨어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제유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뭐 걸프전 1991년 걸프전 이후에 40%가 떨어졌었는데 그때 이후에 처음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라고 합니다. 특히 5년 동안은 가장 낮은 가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 코로나 이슈도 이슈지만 이 유가에 대한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에 미칠 영향들이 상당히 그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그 이게 사이트에서 보시면 지금도 WTI 선물 지수는 23% 20% 이렇게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사실은 빠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수를 보시면 좀 유럽 시장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7% 8% 빠졌었거든요.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닥은 마감이 됐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는 게 지금 현재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인데 보시면 뭐 독일,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거의 뭐 6%에서 7%까지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정말 제일 많이 빠졌었고 기간을 잡았을 때는요 굉장히 많이 빠졌고 이제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도 이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확진자 수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자 수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 거의 10% 정도 빠지는 엄청나게 많이 빠진 상황이고 전체로 유가 이슈와 코로나 이슈와 전반적으로 버무려지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시장이 암울합니다. 암울하고 코스닥은 그래도 이 정도 라인을 내일 한 번 정도 더 지켜볼 수 있는 희망은 있는데, 그죠? 그렇지만 밀려서 이렇게 55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작년 8월에 저점을 터치하고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내일 하루 더 빠지면 오늘 빠지고 내일 빠지면 반대매 신용 물량들이 투매가 나오면서 그게 패닉셀로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내일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 근데 오늘 미국 시장이 뭐 선물이나 미국 시장이나 전부 다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코스피도 2000선을 이렇게 버텨주고 올라와서 저는 유가 뭐 이런 쪽이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반등이 좀 나와줄 줄 알았는데 역시 밀리면서 1950포인트까지 지금 왔습니다. 거의 작년 8월에 저점 1900포인트 깼던 이 최저점까지도 충분히 개파락 띄우고 밀릴 수 있는 수준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정말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에 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장고는 코스피가 이렇게 앞자리가 아직 변하지 않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아주 조금 떨어지는 것에 그치고 상당히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버텨주고 있고요.
어쨌든 저도 개인 투자자지만 그 개인들의 신용 물량들이 그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욱이 또 외국인들이 오늘 1조 3천억 원을 팔았죠. 보시면 이게 지금 어, 지금 보면 코스닥은 뭐 1,300억 원 정도 팔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조 3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1조 3천억이라는 금액은 2010년 11월 11일에 코스피가 1914.7포인트일 때 1조 3천 억 1조 3천 95억이 최대로 많이 지금 팔았던 거고, 현재 지금 1억 3천억 1조 3천조 1억 3천 이렇게 판 것도 거의 두 번째 정도 수준으로 1조 3천억 판 게 많이 판 지금 금액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시장에서 충격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많이 빠졌고요. 시장이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최악의 시장이었고, 이 중에서 그나마 거래가 이루어졌던 종목들은 다 바이러스 이슈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시젠 그리고 이제 미코 부터 해서 쭉 보시면 뭐 수젠텍 이런 애들 다 그 키트잖아요.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이고,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알코올은 손소독제고, 전부 다 그런 관련된 종목들만 가고 있고, 시장에서 실제로 이제 코스닥, 코스피 뭐 양시장 할 것 없이 유일무이하게 최근에 테마로 관심을 가져야 될 테마는 뭐 아시겠지만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된 종목들만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젠 그리고 웰크론 그리고 한국알콜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마크로젠, 이 네 개가 각각 테마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젠은 키트고 마크로젠은 이제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고, 뭐 얘가 직접적으로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얘가 지분을 4.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뮨메드에서 이제 치료제 관련된 걸로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알코올은 손소독제고, 웰크로는 마스크입니다. 그 네 종목만 한번 차트를 보면 우선은 뭐 시제는 보시면 뭐 상한가 두 번 말고 아주 지금 강하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시총이 벌써 엄청나게 5만원 넘는 녀석이 지금 상한가 간 거니까 대단한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가고 있고, 뭐 어디서 잡고 매매할 뭐 여지도 없이 사실은 뭐 초반부터 달렸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죠. 잡을 수가 없고, 웰크론이 마스크 대장주인데 지금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 121선을 깼어요. 깨고 지금 반등 못 해주면서 밀려버렸고,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그래도 뭐 이평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지만, 보시면 강하게 지금 가는 이 와중에서 1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오고, 2차적으로 한번 나오고, 3차적으로 한번 나올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상승 3파 하락 2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빠졌는데 제 생각에는 얘가 밀리더라도 여기 지금 5위평선의 끝을 찍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마크로젠 한번 보겠습니다. 마크로젠은 장기평선 121선 뚫고 올라와 주면서 양봉 뽑아냈고요. 얘도 역시 19.6% 상당히 상승을 강하게 했습니다. 금액대도 높고, 근데 뭐 이렇게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앞쪽에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역시 강한 건 지금 시젠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한국알콜도 보면 좀 약했죠. 오늘 한국알콜 좀 약했는데 한번 세게 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양봉을 이렇게 쭉 뽑아내서
한번 다시 튈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그런 차트의 모습인데, 시장이 최악이고 지금 현재 금액들이 그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그 몰리는 종목에 들어가서 그 종목에 몰리면서 그 금액이 그 금액이 몰리는 그 종목이 이제 움직여줄 때 트레이딩을 하는 지금 관점이거든요. 다른 종목에 잘못 들어갔다 물려버리면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테마들도 코로나 관련된 테마들도 그 테마들 중에서 강한 노하기에만 들어가서 있어야 혹시라도 트레이더가 물려서 있더라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워낙 좀 쉽지는 않고, 보통 이런 차트라고 하면,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한 번쯤 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내일 시장에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자 그러면, 우선은 코로나 이슈 관련된 테마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뭐 테마라고 할 것도 없이 뭐 잠깐 반등하면서 있다 또 이내 밀려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 나스닥 다우지수, 그리고 내일 오전에 나스닥 선물을 봤을 때 갑자기 국제유가가 정상적인 금액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아마 분명히 밀릴 것이고, 그게 우리 시장이 내일 개파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주식시장은 돌아가기 때문에 분명 그 코로나 관련된 이슈에 있는 종목들에만 자금이 몰려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는 같습니다만, 트레이딩에 좀 적합하지 않으신 우리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 중에 계속 주식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트레이딩 하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신용이나 미수 쓰신 분들은 적절히 담보 비율 140% 맞출 수 있게 금액 운용, 그 주식 운용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라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서 물려있는 종목들 중에서 아마 많은 뭐 전문가고 뭐고 할 거 없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태반일 겁니다. 근데 그 종목이 튄다라고 하면 조금 손실 보더라도 현금 확보해서 어찌됐건 더 빠졌을 때에 반등할 때 살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지 그래도 손실폭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혹시라도 종목별로 갑자기 튀는 종목 생기면 그럴 때는 조금 그 신중하게 매도를 좀 해서 현금 보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엄청나게 지금 패닉 세일이 나올 수도 있는 불안한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신용 물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신용 물량들이 분명히 만약에 주가가 더 빠지면 미수라든지 신용의 물량들이 담보 비율을 못 맞추면서 그 미수금을 맞추지 못하면서 종목별로 밀려 나올 수가 있거든요. 밀려 나온다라고 하면 그 종목은 또 그게 마치 공매도가 치는 게 돼버려 가지고 밀려버리고, 그러면 주가가 빠지고 복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해서 종목이 좀 튀면 그때는 현금 보유해서 조금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전부 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은 워낙 그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정말 그 예측할 수가 없는, 정말 대응만이 살 길인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식으로 좀 적응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우선은 지금은 트레이딩이나 매매 관점보다는 현금 확보에 좀 주력할 수 있는,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좀 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현금이 있어서 트레이딩을 꼭 하셔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코로나 관련된 이슈의 대장주에만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려보고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그 나스닥 다우지수가 어떻게 좀 되는지, 그리고 유럽 시장이 어떻게 좀 빠지는지 좀 지켜보고, 내일 또 퇴근 후에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손실이나 아주 많은 피해를 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잘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